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혼조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다우지수가 막판에 소폭의 강보합권에 안착한 것을 제외한다면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추가적으로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최근에 시장에서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둔화 이렇게 좀 읽히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밤에도 스냅의 실적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결국에는 관련 종목들의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개별 종목까지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겠죠.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한번 복귀해 주시고 이슈도 짚어주세요. 네. 결국에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스냅 충격에 기술주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강보합을 기록했고 나스닥은 2.3% 하락, S&P 500은 0.8% 하락했습니다. 강세 업종 종목을 좀 보면은 시장에 안 좋은 관계로 역시 유틸리티 쪽이 조금 강했는데요. 에디슨 인터내셔널이 2.5% 상승, 넥스트라 에너지가 2.9% 상승, WEC 에너지가 3.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필립 모리스가 죄송합니다. 필립 모리스가 3.6% 상승했고요. 그리고 프록터앤갬블이 1.8% 상승, 코카콜라가 역시 1.8% 상승했습니다. 코스트코도 1.9% 상승했고요. 생명공학 주식인 유나이티드 세라피틱스라고 있는데 4.2% 상승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경제 혼란 없이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도록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착륙이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긴축으로 인해 수요를 약화시키면은 공급과 함께 노동 수요도 완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금융 CEO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낙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닷컴 버블 때와 달리 현재 기술 기업들은 실제로 수익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매수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전반적인 폭락보다는 필요한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젠버그 리서치에서는 증시 하락이 더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S&P 500이 추가적으로 17% 정도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3,300선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여름과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가 하락의 근거는 배당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의 배당 수익률은 현재 1.5%인데 약세장에 1.5% 불과한데 지금 약세장은 지금 배당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로 수렴이 될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연준의 긴축이 정책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연준의 정책이 바뀔 만한 시그널이 없다.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 실적 둔화에 따른 하락세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정책 전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 인플레 하락 조짐이 보이면은 연준의 긴축 완화 정책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릿지워터 측에서는 글로벌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인플레이션 너무 낙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인플레 따라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레크명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더 공격적이거나 시장이 붕괴해야 인플레가 억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빨리 중립금리 수준으로 올리고 인플레가 억제시 될 때까지 계속 금리 올린다고 시장에 시그널 주고 약속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슈들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의 하락 원인이죠. 스냅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할 것이라고 봤던데 개별 종목이 이렇게 기술주들 전반에 하락을 좀 주도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스냅으로 보면은 시가총액도 작고 네. 비중이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이 산업 전체에 전반적으로 다 같이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공포감이 사실 스냅의 실적을 통해서 또 나오는 것 같고, 이거 외에도 뭐 아베크롬비 이렇게 좀 의류 브랜드죠. 이쪽으로도 좀 실적 쇼크가 예상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한번 반영이 됐을 때 주가가 정말 크게 휘청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주들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글로벌 금융 CEO들이 근데 기술주가 좀 여전히 낙관적이다 이렇게 봤어요.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 거죠.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 지금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어려운 겪고 있지만은 물론 시장에서 사라질 기술주들은 있다고 지금 보고는 있어요. 이쪽에서 네. 지금 CEO들도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실적을 내고 있는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 여전히 시장 트렌드가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거스를 수는 없다. 지금이 뭐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성악개미들이 지금 또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아닐까 싶거든요. 내일 이것도 좀 시장에 크게 영향 주겠죠. 네, 오늘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네. 뭐 시장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일단 목표 주가들은 계속 좀 하향이 나오고 네, 있어요. 뭐 그러고 지금 있더라고요. 예. 컨센서스에 부합할지 안 할지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안 좋으면은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엔비디아는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데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별 무덤덤하게 넘어간다면은 기술 기업들의 실적에는 우려 스냅 충격은 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도 보고 있어요. 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이 부분이 이제 장중에 이제 현장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때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시장이 좀 잘 버틴다면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을 때 그런다면 오늘의 하락이 조금은 단기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준 이야기로 넘어가 봐서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뭐 경제 혼란을 없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별로 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발언을. 그렇죠. 뭐 침체 없이 뭐 결국에는 금리 인상 중립금리에 갖다 놓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시장은 지금 일단 연준 자체를 뭐 좀 아까도 비례크만 얘기했듯이 연준이 얘기하는 걸 지금 자체를 뭐 별로 이제 신뢰를 안 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시장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인 립서비스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강경파만 빼고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로젠버그 리서치 책에서도 증시 하락이 더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시장이 아직까지도 바닥을 좀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 그럼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부분을 해지를 좀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5% 불과해서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자금 흐름은 고배당주로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역시 배당 관련은 좀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은 좀 덜 빠지고 좀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로젠버그 측에서는 역시 배당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하고 수렴돼야 된다. 뭐 그때까지는 시장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결국에는 그 얘기는 수렴이 되려면은 긴축 정책이 완화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뭐 어느 정도 시장이 돌아설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시장은 역시 조금 안전한 쪽으로 좀 대피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배당주 주식들이 그나마 좀 해지가 되는 그렇게 좀 보시고 계신데 연준의 긴축 정책이 완화가 돼야 시장이 또 안정이 될 텐데 또 물가를 잡으려면 연준은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런 굉장히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좀 처한 것 같은데 네. 하반기쯤으로 될수록 뭐 연준이 완화하거나 이럴 시그널은 지금 좀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네. 뭐 전혀 금리를 빅스텝 아니기만 해도 시장은 어느 정도 조금 네.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네네. 6월, 7월 계속적인 빅스텝이 어느 정도 시장의 컨센서스로 굳어지다 보니까 시장은 뭐 계속적으로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물가라도 좀 빨리 꺾였으면은 지금은 그런 뭐 괜찮은데 지금 물가도 어떻게 8%대 계속적으로 CPI가 계속 나오고 나오고 있기 있죠. 때문에 네. 5월달 지금 다 가고 있는데 뭐 6월 결국에는 6월에 발표할 5월 CPI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뭐 유가도 마음껏 끼고 있어가지고 별로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휘발유 가격도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은
물가 뭐 쉽게 꺾이지 않겠다라고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브릿지워터 쪽에서는 또 글로벌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좀 크다고 봤는데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계속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결국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은 그래도 좀 오래 걸릴까요? 그렇죠. 이쪽에서는 네. 뭐 결국에는 뭐 지금 40년 만에 인플레가 최고치인데 네.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닌데 연준은 너무 이제 상황을 낙관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빅스텝과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한 중립금리 정도만 갖다 놓으면은 인플레 꺾일 것이라고 뭐 연준은 보고 있지만은 자기네들이 볼 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최악의 상황까지 좀 같이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빌 에크먼이 조금 전에 외신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준이 더 공격적이거나 시장이 붕괴해야만 인플레가 억제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상 뭐 이분 같은 경우에 뭐 자이언트 스텝 더 강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얘기를 하는데 빨리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중립금리 수준으로 빨리 갖다 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 2에서 2.5% 정도 얘기가 지금 미국의 지금 중립금리인데 한 2.5% 정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까지 빨리 갖다 놓고 그때서부터 뭐 상황을 보고 다시 시작하든지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연준이 그렇게까지 뭐 시간을 빨리 갖다 놓지 않으면은 네. 시장 더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시장이 하락하면은 뭐 수요가 파괴되면서 뭐 결국엔 전체적인 수요가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인플레가 꺾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는 뭐 노동시장도 네. 조금 시장이 붕괴가 되면은 좀 안 좋아, 너무 지금 타이트한데 네네. 노동시장도 좀 꺾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 네, 그렇군요. 연준이 정말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장 근방에서 굉장히 금리를 크게 올려야 된다, 중립금리 수준으로 갖다 놔야 된다라는 압박들이 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 또 시장의 이런 움직임을 고려하면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5월 PMI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도 좀 발표가 됐잖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전월 대비 너무 큰 폭으로 하락해가지고. 네. 그런데 뭐 이거가 지금 시장에 결국에는 PMI 같은 경우에는 네네. 미국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뭐 체크 포인트를 안 가져 나온 거는 네. 별로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시장에. 미치지 결국엔 않아서. 미국은 이제 소매 쪽이 뭐 소매로 끌고 가는 나라기 때문에 네네네. 뭐 3분의 2가 그쪽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건 이제 부차적으로는 좀 보고 봐야 되는데 뭐 그만큼 이제 제조업 경기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이죠. 예. 네, 그렇군요. 그냥 추가적인 지표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도 이제 내일은 금통위가 열릴 것으로 맞아요. 보이고 있고, 뭐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뭐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 인상은 지금 뭐 컨센서스로 당연히 뭐 네네.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0.5를 하느냐, 0.25를 하느냐 그것만 이제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네. 저번에 빅스텝 한번 얘기한 걸로 봐서는 얘기했는데 과연 0.5까지 올릴까 하는 뭐 그런 거는 있죠. 뭐 저도 한 0.25만 올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뭐, 지금 0.25 일단 올려놓고 지금 미국이 이번에 빅스텝 하면 우리나라랑 금리가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자꾸 언론에서는 금리 역전돼도 네네. 상관이 없다. 특히 뭐 KDI에서 자꾸 주장을 하는 얘기인데 네네. 우리나라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금리 역전돼도 외국인 자본 그렇게 뭐 크게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살짝만 역전이 되면 물론 그다지 뭐 충격은 없겠죠. 그런데 네. 미국이 계속적으로 빅스텝을 계속적으로 밟아 나가면 물가 안 꺾이면은 미국도 이제 뭐 자기 것만 생각하지 남의 나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네. 금리 차 많이 벌어지면은 결국엔 자본 유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은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좀 빅스텝 얘기한 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올려놓던 거 아니면 그때 발맞추어서 역전되지 않게 어떻게 보면 0.25씩 올리다가 나중에 빅스텝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리 역전을 고려하면서 그런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인플레이션 압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 지표들도 확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앞으로의 연준 그리고 또 내일은 금통위가 열리죠. 이 부분에 우리나라의 또 금리 인상 이 부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실적들까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